주식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회사 주인이 된다. 우리 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돈 많이 넣고 주식 많이 사면 그 회사는 내 거다. 상식이죠. 그런데요. 이 상식이 안 통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한쪽은 지분을 41% 넘게 가졌어요. 다른 쪽은 그보다 적은 38% 정도예요. 상식대로면 41% 가진 쪽이 이겨야죠. 근데 아닙니다. 1년 반이 지났는데 지분 더 많은 쪽이 회사를 못 가져가고 있어요. 돈은 수조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도 못 가져갔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오늘 이거 하나씩 다 풀어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왜 돈 더 쓴 쪽이 지고 있는지, 그리고 오는 9월 9일에 딱 한 자리를 놓고 왜 이 난리가 나는지 완전히 이해되실 거예요. 회사 이름부터 말씀드릴게요. 고려아연입니다. 이름은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정확히 뭐 하는 회사인지는 잘 모르시죠? 저도 그랬거든요. 쉽게 말하면 아연이라는 금속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만드는 회사 중 하나예요. 아연이 뭐냐? 철이 녹슬지 말라고 겉에 입히는 금속이에요. 자동차, 건물, 철근 다 여기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고려아연은 아연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안티모니, 게르마늄 같은 이름도 생소한 금속들을 같이 뽑아냅니다. 이게 뭐냐? 요즘 미국이랑 중국이 서로 못 가져가서 안달인 전략 광물이에요. 반도체에도 들어가고 무기에도 들어가고 미래 산업에 꼭 필요한 금속들이죠. 그러니까 고려아연은 그냥 금속 회사가 아니라 나라 안보하고도 엮여있는 회사예요. 이런 회사 하나를 누가 차지하느냐? 이건 단순한 재벌 집안 싸움이 아닌 거예요. 우리 산업 전체가 걸린 문제인 겁니다. 자, 그럼 싸우는 두 편이 누구냐? 한쪽은 최윤범 회장이에요. 지금 고려아연을 실제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죠. 다른 한쪽은 영풍이라는 회사하고 MBK 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가 손을 잡은 연합이에요. 사모펀드가 뭐냐? 여기저기서 돈을 모아다가 회사를 통째로 사서 값을 올린 다음 되파는 걸로 돈 버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어이없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두 편 원래는 한 집안이었습니다. 고려아연하고 영풍은 뿌리가 같은 회사예요. 두 집안이 손잡고 오랫동안 같이 키워온 회사였거든요. 그런데 그 두 집안이 갈라섰어요. 그리고 한쪽 집안이 바깥에서 사모펀드까지 데려와서 반대편 집안이 경영하는 회사를 통째로 삼키겠다고 나선 겁니다. 같이 회사를 키우던 사이가 이제 서로 회사를 뺏겠다고 칼을 겨눈 거예요. 이게 언제 터졌느냐? 2024년 9월이었습니다. 2024년 9월 영풍하고 MBK가 칼을 빼들었어요. 방법은 공개 매수였습니다. 이거 어려운 말 같죠? 쉽게 풀면 이래요. 고려아연 주식 가진 분들, 우리가 시장보다 비싸게 쳐줄 테니까 우리한테 파세요. 이렇게 대놓고 값을 부르고 주식을 쓸어 담는 거예요. 처음엔 2조 원을 부르고 시작했어요. 근데 최윤범 회장 쪽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방어하려고 맞불을 놨어요. 그러니까 값이 계속 올라갑니다. 결국 그 판돈이 2조 5천억 원 넘게까지 커졌어요. 2조 5천억 원.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웬만한 중견기업 여러 개를 통째로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 돈을 주식 사 모으는 데만 쏟아부은 거예요. 자, 이렇게 돈을 무섭게 퍼부었으면 회사를 가져가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지분을 왕창 사 모았는데도 영풍 MBK가 회사를 장악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이 싸움에 진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유는 이거예요. 회사를 실제로 움직이는 건 주식이 아니라 이사회거든요. 이사회가 뭐냐?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 모임이에요. 임원 뽑고 큰돈 쓰고 방향 정하고. 다 여기서 정합니다. 그런데 이 이사회 자리를 최윤범 회장 쪽 사람들이 이미 꽉 잡고 있었어요. 지분을 아무리 사 모아도 이사회 자리를 못 가져오면 회사를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주식 사 모으기에서 이사회 자리 뺏기로 넘어갑니다. 2025년 1월 임시주주 총회가 열렸어요. 주주 총회가 뭐냐? 주식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손 들어서 회사 일을 정하는 자리예요. 이사도 여기서 뽑습니다. 이때 양쪽이 이사 자리를 놓고 표 대결을 벌였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판이 깔끔하게 안 끝났어요. 이때 뽑힌 최 회장 쪽 사회이사 몇 명이 법원 결정으로 직무가 정지되는 일까지 벌어졌거든요. 싸움이 주주총회를 넘어서 이제 법정으로까지 번진 거예요. 이렇게 서로 밀고 당기던 와중에 최윤범 회장 쪽이 판을 통째로 흔드는 큰 수를 하나 둡니다. 2025년 12월이었어요. 고려아연이 갑자기 어마어마한 발표를 합니다. 미국에 재련소를 짓겠다는 거였어요. 규모가 약 11조 원. 11조 원. 이건 진짜 감이 안 오는 돈이죠. 우리나라 웬만한 대기업 하나를 통째로 사고도 남는 돈이에요. 그런 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미국에서 벌이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돈 액수가 아니에요.
그 다음이에요. 이 미국 사업을 하는데 미국 정부가 참여한 회사가 같이 들어왔어요. 크루서블 JV라는 합작회사예요. 이 회사가 고려아이언에 돈을 넣으면서 새로 발행한 주식을 받아갔습니다. 그렇게 확보한 지분이 10.59%였어요. 자, 여기가 절묘합니다. 이 새 주식이 생기면서 최은범 회장 쪽에 우호적인 표가 10% 넘게 늘어난 셈이 된 거예요. 그것도 미국 정부가 엮인 표가요. 영풍 MBK 입장에서는 눈이 뒤집힐 일이었죠. 당연히 영풍 MBK는 크게 반발했어요. 이건 우리 지분을 물타기 하려는 수작이다. 미국 정부를 최 회장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꼼수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어요. 반면 고려아이언 쪽은 이렇게 맞섰습니다. 이건 미국 핵심 광물 사업을 하려면 꼭 필요한 돈 마련이었다. 꼼수가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두 주장 다 각자 입장이 실린 얘기라는 거예요. 어느 한쪽 말을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결국 이 다툼은 법원까지 갔는데요. 법원은 사업상 목적이 인정된다면서 영풍 MBK가 낸 신주 발행 막아달라는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 유상증자는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정기주주총회가 또 열립니다. 여기서 또 표 대결이 벌어졌어요. 결과요? 최은범 회장 쪽이 이사회 과반을 찍혀냈습니다. 회사 경영권을 또 한 번 방어한 거죠. 근데요.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겼는데 이긴 게 아니었어요. 이 3월 주총 전까지는 이사회 구도가 11대 4였어요. 최 회장 쪽이 11명, 영풍 MBK 쪽이 4명. 압도적이었죠. 그런데 이 주총을 거치면서 영풍 MBK 쪽 이사가 4명에서 5명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구도가 11대 4에서 9대 5로 좁혀진 거예요. 최 회장 쪽은 방어에 성공했지만 격차는 확 줄어든 겁니다. 한 발짝 한 발짝 영풍 MBK가 성벽을 기어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흐름이 다가올 9월 주총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2026년 5월에서 6월 사이. 아까 법원 결정으로 직무가 정지돼 있던 사회이사 4명 있었죠.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자리가 비게 된 거예요. 빈자리는 다시 채워야 하죠. 그래서 세팅된 게 바로 오는 9월 9일 임시주주 총회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진짜 무대가 다 깔렸어요. 9월 9일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9월 9일 오전 10시. 임시주총에서 처리할 안건이 3개예요. 하나, 회사 규칙을 좀 바꾸는 것. 감사위원을 1명 더 따로 뽑을 수 있게요. 둘, 독립이사 4명을 뽑는 것. 셋, 그 독립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이 될 사람 1명을 뽑는 것. 말이 어렵죠. 근데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이 3개 중에 진짜 승부처는 딱 하나예요. 그리고 그게 어딘지 대부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사회 사석 전쟁이라고 불러요. 독립이사 사자리를 놓고 양쪽이 또 맞붙는다. 이 사자리 싸움이 핵심이다.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저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요. 사자리를 놓고 피 튀기게 싸우는구나.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그 사자리에 후보로 올라온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딱 4명이에요. 자리도 4개, 후보도 4명. 이게 무슨 뜻일까요?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이 4명이 그냥 다 이사가 된다는 거예요. 경쟁이랄 게 없어요. 이 4명이 누구냐? 최은범 회장 쪽 2명, 영풍 MBK 쪽 2명이에요. 그러니까 사자리를 2대2로 나눠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사회는 9대 5에서 11대 7이 됩니다. 이상하죠? 이렇게 뻔한데 왜 사석 전쟁이라고 부를까요? 주식 일주에 표를 4개씩 몰아줄 수 있는 집중 투표라는 방식 때문에 겉으로는 치열해 보이거든요. 근데 뽑는 사람도 4명, 후보도 4명이니까 실제로는 판이 크게 안 흔들려요. 그러니까 언론이 사석 전쟁이라고 크게 써놨지만 사실 이 사자리는 조용히 2대2로 갈릴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럼 진짜 싸움은 어디서 벌어질까요? 바로 아까 말한 세 번째 안건. 감사위원 딱 한 자리예요. 근데 이 감사위원 한 자리를 가져가려면요. 그 전에 넘어야 할 관문이 하나 있어요. 여기가 두 번째 반전입니다. 감사위원을 1명 더 따로 뽑으려면 먼저 회사 규칙, 그러니까 정관을 바꿔야 해요. 정관은 회사의 헌법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헌법 바꾸는 게 보통 안건보다 문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냥 절반 넘게 찬성해선 안 돼요. 참석한 주주표의 3분의 2, 그러니까 66.7%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난 3월에도 똑같은 정관 변경을 시도했었거든요. 그때 찬성이 얼마 나왔는지 아세요? 53.59%였어요. 절반은 넘겼죠. 근데 통과 기준인 66.7%에는 한참 모자랐어요. 그래서 부결됐습니다. 그냥 엎어진 거예요. 자, 그럼 9월에도 이 관문에서 또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위원 자리를 놓고 싸울 것도 없어요.
그 전 단계에서 이미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9월 주총의 진짜 순서는 이렇습니다. 1단계 규칙을 바꿀 수 있느냐? 2단계 바뀌면 그 자리를 누가 가져가느냐? 그런데 여기서 상황을 더 팽팽하게 만드는 게 하나 있어요. 날짜예요. 이 임시주총이 9월 9일에 열리는데요. 바로 그 다음 날인 9월 10일부터 새로 바뀐 법이 시행돼요. 무슨 법이냐? 큰 상장회사는 이렇게 따로 뽑는 감사위원을 2명 이상 갖춰야 한다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9월 9일에 정관을 못 바꾸면 바로 다음날 법 기준을 못 맞추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법 시행 딱 하루 전에 2표 대결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 절박한 거예요. 자, 이제 정관이 통과됐다고 쳐볼게요. 관문을 넘었어요. 그럼 이제 진짜 본게임, 감사위원 한 자리 싸움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세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이거 하나 이해하시면 왜 지분 41%짜리가 1년 반 동안 회사를 못 가져갔는지 그 진짜 이유가 딱 풀려요.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아까 지분 말씀드렸죠. 영풍 MBK 쪽이 41% 정도, 최 회장 쪽 우호 지분이 38% 정도. 보통 표결이면 41%가 38%를 이겨요. 숫자가 많으니까요. 당연하죠. 그런데요. 감사위원을 뽑을 때는 완전히 다른 규칙이 튀어나옵니다. 바로 3% 룰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감사위원을 뽑을 때는 아무리 대주주라도 그 사람 표를 딱 3%까지만 쳐준다는 규칙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영풍 MBK가 지분을 41% 가졌어도 감사위원 뽑는 이 표결에서는 그 41%가 3%로 확 쪼그라들어요. 41%가 3%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깎이는 거죠. 왜 이런 이상한 규칙이 있냐고요? 이유가 있어요. 감사위원은 회사를 감시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대주주가 자기 입맛대로 감시자를 안 치면 감시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래서 대주주 힘을 일부러 확 줄여놓은 거예요. 이게 이번 싸움에서 어떤 뜻이냐? 영풍 MBK의 최대 무기가 뭐였어요? 지분 41% 그 숫자였잖아요. 돈으로 사 모은 그 숫자요. 근데 하필 이 감사위원 한 자리에서는 그 무기가 안 통해요. 41%가 3%로 묶여버리니까요. 그럼 누가 중요해지느냐? 대주주 힘이 빠진 자리를 국민연금이나 기관투자자, 그리고 개미주주들의 표가 채우게 돼요. 돈 많은 쪽에 힘이 빠지고 여러 사람의 표가 판을 가르는 구조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분 41%가 1년 반째 회사를 못 가져간 진짜 비밀입니다. 자, 그럼 이 감사위원 자리에 누가 후보로 나왔느냐? 2명이에요. 최은범 회장 쪽 우호주주가 추천한 사람이 백인규 단국대 교수. 영풍 쪽이 추천한 사람이 박유경 씨예요. 이 둘 중 한 명이 감사위원이 되는 건데요.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3% 룰이 적용되면 오히려 최은범 회장 쪽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좀 얄궂어요. 최 회장 쪽은 우호 지분이 여러 주주한테 잘게 나눠져 있어요. 한 명이 왕창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흩어져 있는 거죠. 3% 룰은 한 명당 3%씩 쳐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명한테 나눠져 있으면 각각 3%씩 살아남아서 합치면 표가 더 많이 남아요. 반대로 영풍 MBK는 지분이 한 덩어리로 뭉쳐 있어요. 그래서 3%로 확 잘리면 손해가 더 커요. 지분이 뭉쳐있는 게 이 싸움에서는 오히려 약점이 되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예요. 물론 영풍 MBK도 그냥 당하고 있진 않겠죠. 이쪽은 우리 후보가 더 독립적이고 기관 투자자들이 우리를 지지한다는 걸 앞세울 거예요. 기관 투자자, 국민연금 같은 큰 손들의 마음을 얻으면 3% 룰로 깎여도 충분히 뒤집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감사위원 싸움은요. 누가 지분이 많냐가 아니라 누가 국민연금이랑 기관들 마음을 잡느냐, 그 싸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9월 9일의 진짜 승부처입니다. 언론이 말한 사석이 아니라 바로 이 한 자리요. 그럼 실제로 이 한 자리가 갈리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는지 숫자로 볼게요. 지금은 9대 5예요. 최 회장 쪽 9, 영풍 MBK 쪽 5. 독립이사 4명이 2대2로 채워지면 11대 7이 돼요. 여기서 감사위원 자리를 최 회장 쪽 백인규 후보가 가져가면 12대 7이 됩니다. 반대로 영풍 쪽 박유경 후보가 가져가면 11대 8이 돼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어차피 12대 7이든 11대 8이든 최 회장 쪽이 과반이잖아. 그럼 최 회장이 이긴 거 아니야? 맞아요. 어느 경우든 최은범 회장 쪽이 이사회 과반은 지켜요. 당장 경영권을 뺏기진 않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 한 끗 차이가 앞으로의 판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만약 12대 7이 되면 최 회장 쪽은 방어할 시간을 넉넉하게 벌어요. 여유가 생기죠. 근데 11대 8이 되면 격차가 딱 3자리로 좁혀져요.
이 상태에서 다음에 이사 몇 명 임기가 끝나거나 또 임시주총이 열리면요. 그때 영풍 MBK가 과반을 노려볼 수 있는 발판이 확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위원 한 자리는 당장 승부를 가르는 게 아니라 다음 싸움에 유리한 고지를 정하는 자리인 거예요. 한 자리 차이가 다음 전쟁의 무게추를 옮기는 거죠. 그리고 이 판은 실제로 가를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바로 국민연금, 현대차그룹,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 여기에 수많은 개미 주주들이에요. 국민연금이 5% 정도, 현대차가 5% 정도를 갖고 있어요. 양쪽이 팽팽하게 맞붙은 상황에서 3% 룰로 대주주 힘까지 빠지면요. 이 사람들 표 하나하나가 저울추가 돼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 손을 드느냐. 그게 이 싸움의 진짜 캐스팅 보트인 거예요. 우리 국민연금, 그러니까 우리 노후 자금이 이 싸움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도 좀 생각해볼 대목이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결국 회사 안에서 자리 몇 개 놓고 싸우는 거네. 그런데 아니에요. 이게 왜 우리 모두의 문제인지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 이사회 한 자리가 단순히 자리 하나가 아니거든요. 거기에 뭐가 걸려있는지 보면 생각이 좀 달라지실 거예요. 이 이사회가 앞으로 정할 게 뭐냐면요. 아까 말한 11조 원짜리 미국 재련소 사업. 이걸 계속 밀지 말지. 그 큰 돈 빌리면서 생기는 회사 빚 부담. 이걸 어떻게 감당할지. 안티모니, 게르마늄 같은 핵심 광물 사업. 이걸 어디까지 키울지. 주주한테 돈을 얼마나 나눠줄지. 회사 방향을 어디로 틀지. 이 모든 걸 저 이사회가 정해요. 그러니까 감사위원 한 자리 싸움은요. 단순히 누가 이기냐가 아니라 이 회사가 미국하고 손잡고 핵심 광물 사업을 키워갈지 아니면 방향을 확 틀지를 가르는 저울인 거예요. 그리고 이건 고려하연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이랑 중국이 핵심 광물 놓고 으르렁대는 지금 이런 회사 하나를 누가 어떻게 끌고 가느냐는요. 우리나라 산업 안보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싸움을 미국 정부까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재벌 집안 싸움 수준이 아닌 거죠. 자, 이쯤 되면 정리하고 싶으시죠? 9월 9일에 판가름 나겠구나 하고요. 근데요. 이 이야기에는 아직 안 한 대목이 하나 남았습니다. 이게 좀 허무하면서도 이 싸움의 본질을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9월 9일에 승부가 나도요. 이 전쟁은 안 끝납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생각해보세요. 아까 봤죠? 어느 쪽이 이겨도 최 회장 쪽이 당장 과반은 지켜요. 근데 영풍 MBK가 11대 8까지 좁히면 다음을 노리잖아요. 이사 임기 끝날 때마다, 주총 열릴 때마다 또 표 싸움이 붙어요. 즉 9월 9일은 이긴 전쟁의 한 라운드일 뿐이에요. 끝판왕을 가리는 날이 아니에요. 1년 반을 싸웠는데 9월이 지나도 또 싸워야 하는 거예요. 수조 원을 쓰고도 아직 승자가 없는 전쟁. 이게 이 싸움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이 싸움을 보면서 누가 착하고 누가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면 안 돼요. 양쪽 다 자기 논리가 있거든요. 최윤범 회장 쪽은 이래요. 저쪽은 회사를 강제로 뺏으려는 거다. 미국 재련소는 회사의 미래를 위한 투자다. 사모펀드가 경영하면 장기 투자가 위축된다. 영풍 MBK 쪽은 이래요. 우리가 최대 주주 연합인데 경영에서 빠져있다. 최 회장 한 사람한테 쏠린 이사회를 견제해야 한다. 그 큰 빚과 미국 사업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 둘 다 일리가 있죠. 그래서 함부로 한쪽 편을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참고로 이 싸움에서 MBK라는 사모펀드에 대한 주주들의 신뢰도 변수로 거론돼요. MBK가 홈플러스를 경영하면서 논란이 커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MBK가 회사를 장기적으로 잘 끌고 갈 수 있느냐를 주주들이 어떻게 볼지도 하나의 변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해요. 홈플러스 망친 MBK가 고려아연도 망칠 거다 이렇게 단정하면 안 돼요. 그건 지나친 얘기예요. 어디까지나 MBK에 대한 주주들의 신뢰, 그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재료일 뿐인 거죠. 자,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돈은 더 많이 가진 쪽이 있었어요. 지분 41%. 공개 매수에 2조 5천억 원. 왜 이쪽이 1년 반 동안 회사를 못 가져갔을까요? 이제 답을 아시겠죠? 회사는 주식이 아니라 이사회가 움직이고 그 이사회 자리를 못 가져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인 감사위원 한 자리에서는 41%가 3%로 묶여버리기 때문이에요. 이런 거예요. 오늘 내용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래요. 지분 41%를 가진 쪽이 대주주 표를 3%로 묶는 감사위원 한 자리 앞에서 1년 반째 회사를 못 가져가고 있다. 겉으로는 이사회 사석 전쟁처럼 보이지만 사자리는 사실상 2대2로 갈리고 진짜 승부는 딱 한 자리에서 납니다. 그리고 그 한 자리를 가를 사람은 돈 많은 대주주가 아니라 국민연금과 기관 그리고 수많은 개미 주주들이에요. 9월 9일 이 한 자리가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에 따라 11조 원짜리 미국 사업의 운명도 우리 핵심 광물 산업의 방향도 같이 흔들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싸움을 계속 지켜보려고 해요.
재벌 집안 싸움 같아 보여도 사실은 우리 산업하고 노후 자금까지 다 엮여있는 이야기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분 41%짜리가 결국 회사를 가져갈까요? 아니면 규칙의 벽에 또 막힐까요?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이런 알고 보면 큰 이야기 들고 오겠습니다. 구독해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